안녕하십니까. 저 컨트롤 유니온의 장재웅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저희 그 포장학회에서 이제 포장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친환경, 지속 가능한 부분이 좀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들 중에 이제 리사이클 부분 그리고 FSC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외로 저희 처음에 이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아마 좀 확인이 돼야 되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에 대한 트렌드를 간단하게 소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컨트롤 유니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RCS랑 GRS 인증, 그리고 이제 ISCC EU와 플러스 인증, 그리고 마지막에는 리사이 클래스 인증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2024년에 저희 행사에 대한 부분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네, 컨트롤 유니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컨트롤 유니온은 네덜란드를 본사로 두고 있는 국제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하고 있는 곳은 지금 한국지사이고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따진다면 하면은 한 5천 명 정도의 이제 근무자들이 저희가 속해 있고, 저희 한국지사 쪽에서도 실제로 이제 포장재 관련된 리사이클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많은 화학 정유 회사들과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포장재 제작하는 회사들이 저희 GRS 인증과 ISCC 인증 관련된 부분을 취득하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론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들이 이제 뭐 지금 오늘 세미나 자체는 이제 리사이클 관련된 패키징에 적용되는 인증 프로그램인 GRS, RCS, 리사이 클래스, ISCC 플러스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유기농 식품과 식품 안전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산림 그리고 수산 관련된 인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제지 관련된 포장지 쪽에서 종사하시는 이제 산업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 FSC 관련된 인증도 저희가 취득하고 있으니 혹시 뭐 다른 인증에 대해서 또 궁금하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김정선 박사님의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좀 이제 큰 거시적인 부분으로 좀 이제 이야기가 돼 있다고 하면은, 저는 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미시적인,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뭐 ESG 관련된 경영에 대한 트렌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옛날 트렌드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ESG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재활용 관련된 이제 인증 프로그램, 인증 제품들을 생산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릴 내용에 대해서 ESG 중에 이 환경 관련된 부분에 좀 포커싱이 돼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친환경 제품인지 재활용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공급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뒤에 나올 이제 인증 프로그램들은 이제 모든 제품 인증 프로그램 자체가 공급망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없는 관계로 이제 해외 정책 동향 중에 아마 EU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그 전에 많은 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셨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2019년에 이제 EU 그린딜이란 하는 이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제로로 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2050년까지 그 그린딜에 대한 이제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2030년까지 Fit for 55라고 하는 이제 정책을 하나 더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정책 자체는 2030년까지 유럽의 대륙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 55%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바로 뒤에 이제 각 나라별로 텍소노미,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디테일하게 다룰 예정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유럽에 대한 EU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플라스틱 용기의 재생 원료를 의무화시키는 걸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5%, 2030년에는 30%에 대한 이제 리사이클 혼용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스페인 칙령 제 1055 2022호에 대해서 이제 스페인은 실제로 칙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서 버진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2023년에부터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키려고 하였지만, 이제
국가와 그리고 그 관련된 이제 기관과 관련된 이제 협회들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조율하다 보니 2024년 1월부터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될 거고요.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톤당 450유로에 대한 세금을 매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마 EPR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하고요. 영국 관련된 부분을 조금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에서 이제 영국은 EU의 정책을 또 참고를 하긴 하지만 영국 스스로 자기들에 대한 이제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4월에 영국 기업통상부에서는 이제 재활용률의 30% 미만인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서는 톤당 400파운드, 톤당 200파운드라는 세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영국 국세청에서 2023년 1월에 총 9개월 정도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 이제 나온 포장재 세금을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는 2.8억 파운드 이제 하나로 이제 계산하면은 3,5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실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이제 빠르게 지금 진척을 되고 있긴 하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은 이제 아마도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유럽에서는 이제 물리적 재활용 이제 메탈리컬 리사이클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한 혼용률을 기재할 수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매스 밸런스 관련된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나중에 저희가 ISCC 인증에 대해서 좀 설명할 때도 관련돼서 좀 나오긴 할 텐데 대부분 케미컬 리사이클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매스 밸런스에 대한 이제 접근 방식으로만 도입이 가능하고 이제 컨트롤드 블렌딩이나 이제 세그멘팅이 관련된 부분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UN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이제 2024년에 UN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좀 준비하고 있고 구속력이 강한 협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2024년 이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잡을 예정이긴 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각 주에서도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캘리포니아나 이제 워싱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재활용 관련된 플라스틱에 대해서 혼용률에 대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걸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 그 혼용률을 좀 더 이제 연도별로 더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이제 리사이클률, 혼용률, 재활용 가능한 률에 대해서는 100%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100% 생산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양한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재활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정책을 잡고 세금을 매기고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차후에 지금 말씀드린 인증 프로그램 중 몇 인증 프로그램들은 그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모든 공급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관리가 돼 있어야 이런 관련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관리를 체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모든 인증 프로그램들이 비슷한 정체성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햇반,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ISCC 플러스를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이 햇반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도 이제 ISCC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적인 인증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뭐 국내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이 아닌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동남아 등 어느 나라에서든 다 적용이 가능한 국제적인 인증 프로그램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 말씀드릴 제3자 인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이서빌리티.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급망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기준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비자와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3자 인증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자면은 이 3자 인증 구조는 제가 바로 뒤에 말씀드릴 GRS나 RCS, 리사이클래스 그리고 ISCC 인증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인증 프로그램별로 이제 협회가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GRS나 RCS 같은 경우는 TE라는 협회에서 지미와 관련된 기준에 대한 부분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CC 같은 경우는 ISCC 협회에서,
리사이클래스라는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리사이클러라는 협회에서 이런 관련된 기준을 갖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 협회를 제1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1자가 심사나 이런 부분까지 진행하면은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협회는 저희 제3자 같은 컨트롤 유니온 같은 인증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인증서를 발행하고 그리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제3자 기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 제2 인정기관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인증기관을 감사하는 감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제1자, 2자, 3자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적성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이 생산 라인을 보시면은 최초 원료 단계부터 해가지고 이제 생산 그리고 단순 유통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각 업체가 이제 원료 공급하는 업체 이외에 이제 생산이 들어가는 공정에 대해서는 각 공정별로 해서 다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인증을 저희는 SC, 스코프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회사 인증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SC가 있음으로써 이제 각 인증 프로그램별로 제품 추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명세서를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GRS나 RCS 같은 이제 인증 프로그램들은 TC라고 하는 Transaction Certificate라는 이제 제품 증명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공정들이 다 거쳐서 최종 브랜드가 이제 이 최종 제품에 대한 TC를 받으면은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고요. ISCC 같은 경우는 이제 SD라고 하는 Sustainability Declaration이라는 이제 제품 증명서를 통해 가지고 추적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ISCC 같은 경우는 이제 좀 GRS, RCS와는 다르게 이제 브랜드 쪽에서는 이제 인증을 받지 않고 협회에게 이 최종 제품에 대한 SD 거래 증명서만 이제 취득하고 있으면은 협회에게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신청만 받으시면 되고 인증은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햇반 보여드렸던 CJ 제일제당은 아직까지는 생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증은 받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식용유 쪽이나 이제 뭐 이제 펠렛 관련된 이제 공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지금 인증을 취득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GRS, RCS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GRS, RCS는 실제로 이제 추적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별 및 구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투입량 대비 산출량을 카운팅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매스 밸런스 방식과는 정반대인 배치 생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적성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RCS에 대한 로고는 지금 이제 아마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얼마 없다 보니까 총 라벨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RCS 100, RCS 블렌디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RCS 블렌디드 같은 경우는 S전자나 이제 L전자 쪽에서도 이제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L전자는 지금 현재 이제 아마 심사가 끝나고 이제 인증서 발행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용률이 최소 혼용률 5% 이상이다 보니까 이제 포장재 쪽에서는 적용이 하는 데 대해서 큰 무리가 없긴 하죠. 그래서 RCS 인증 프로그램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망 관리, 제품 추적성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GRS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리면은 GRS는 이제 최소 혼용률이 20% 이상이어야 되고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시면은 최소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GRS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제품 추적성 역시도 가장 중요하지만 GRS에서 또 추가로 요청하는 잠시만요. 네. 추가로 이제 원하는 이제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부분, 환경 관련된 부분, 화학물질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 RCS보다 좀 더 높은 등급의 인증 프로그램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간 관계상 혹시 좀 더 궁금하다 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CC 인증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케미컬 리사이클링하는 업체들 쪽에서는 지금 많이 인증을 받고 그 인증 제품에 대한 부분 생산을 해서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CC는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Carbon Certification으로 플레임을 정해져 있고요. 탄소 배출 관련된 인증 프로그램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특이사항이 뭐 GRS, RCS 그리고 리사이클래스와는 다르게 ISCC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GHG 배출량 관련된 부분을 계산을 검토하고 있는
이제 인증 프로그램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럽에서는 많은 이제 업체들이 리사이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ISCC 인증을 받고 있고, 그 이외에도 바이오 연료 그리고 리뉴어블 에너지, 이제 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CC는 인증 프로그램이 또 세 가지로 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ISCC EU, ISCC 플러스, ISCC 코르시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일단 실제로 이제 뭐 ISCC 플러스 쪽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과 패키징 쪽에서 좀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플러스에 관련돼서만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EU나 코르시아 같은 경우는 EU는 이제 바이오 연료 쪽에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베네핏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르시아는 항공유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SCC EU와 플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제품군이 또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바이오, 바이오 서큘러, 서큘러, 리뉴어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큘러를 이제 ISCC 쪽에서는 이제 리사이클 쪽으로 리사이클이라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콘이나 이런 코튼 관련된 이제 단순한 이제 농작물에서 나온 부분도 이제 추적성이 확인이 되면은 바이오로 이제 저희가 제품을 잡을 수 있고요. 바이오 서큘러는 이제 바이오에서 나온 이제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재활용한 거를 바이오 서큘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서큘러에서 제일 좀 많이 좀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제 원료 자체가 UCO, 유즈드 코킹 오일이라고 해서, 바이오 유즈드 코킹 오일은 이제 실제로 뭐 치킨집에서 이제 폐식용유를 바탕으로 해서 리사이클하고 그거를 이제 바이오 연료 쪽에 넣는 거를 UCO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ISCC EU 쪽에 많은 정유사 쪽에서도 인증을 받고 있고, 실제로 뭐 이제 GS 쪽이나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정유사 쪽에서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냥 서큘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업에서 나온 이제 리사이클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리사이클하는 거를 서큘러라 부르고 있고요. 아마 플라스틱이나 이제 폴리에스터에서는 이제 서큘러로 적용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뉴어블 관련된 에너지도 저희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현재 수소 관련된 부분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적성 부분은 이제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다 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조금 저희 참고해서 보면은 이제 EU에서는 왜 매스 밸런스, 이제 물리적인 재활용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배치 생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느냐? 유럽은 대부분의 이제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혼용률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매스 밸런스 방식을 보면은 많은 케미컬 리사이클링 업체에서는 이런 공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25%의 리사이클 혼용률, 그리고 리사이클 원료, 그리고 75%의 버진 원료가 들어가면은 이제 케미컬 리사이클링 쪽은 이 지금 제품에 대해서 한 제품에 이제 리사이클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제품에는 한 50%도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 최종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혼용률이 25%인지 30%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 정도를 활용을 했다라고 확인하는 게 매스 밸런스 방식인데, 이전까지는 유럽에서는 이 매스 밸런스 방식에 대해서는 도입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마 2022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아마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ISCC 플러스나 그런 다른 인증도 세금에 대한 혜택을 이제 차후에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전체적인 정확한 혼용률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드 블렌딩이라는 관리 방식을 통해서만 추적이 가능하고, 컨트롤드 블렌딩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MR, 물리적 재활용을 통해서만 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고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SCC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는 인증을 받지 않고 협회 쪽에 이제 신청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고 자체는 아마 햇반에서는 이제 온 프로덕트 로고는 이렇게 잡혀 있고, 코퍼레이트 로고에서 이제 인증 받으시면은 다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넘어가고요. 리사이클 클래스는 이제 좀 이제 ISCC 인증과는 좀 다르게 이제 아마 MR, 이제 물리적 재활용을 통해서만 이제 진행을 하는 거를 추적하고 있고, 이제 리사이클 클래스는 리사이클링 프로세스랑 리사이클드 플라스틱 두 가지 모듈로 나눠져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프로세스는 이제 저희가 리사이클 공정 중에 이제 압출,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펠렛을 만들고 칩을 만들고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 이제 뭐 컴파운딩부터 진행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성형 이제 사출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리사이클 플라스틱 모듈 자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사이 클래스는 EN15343이라는 이제 기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긴 한데, 이 기준을 통해 가지고 스페인은 이 EN15343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톤당 450유로에 대한 세금 부분을 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1월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한 걸 지금 이제 스페인과 이 리사이 클래스 협회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원래 발표 자료에서 좀 넣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서 이제 넣지 못했긴 했는데, 이제 아마 포장재 쪽에 대해서는 좀 적용이 많은 이제 산업 종사자분들이시다 보니까 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제가 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리사이 클래스는 이제 리사이 클래스의 EN15343은 이제 CEN이라는 이제 협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증 기준이 기준이 만들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EN은 이제 실제로 이제 다양한 나라들 쪽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어서 이 다양한 나라들이 지금 실제로 이제 적용을 가능한 이제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 그 기준 중에 좀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기준 자체는 인풋과 아웃풋을 배치 생산으로 통해서만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컨트롤드 블렌딩, 이제 물리적 재활용이나 이제 모든 생산을 배치를 해가지고 정확한 이 포장재에 대해서 정확한 혼용률이 확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기준에 잡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또 이야기 나왔지만 이건 이제 이 혼용률에 대한 계산 방식이고, 이 부분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스크랩, 이제 만약에 PET 필름에서 이제 생산하다 나온 옆에 짜투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재투입한다고 해도 그건 리사이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리사이 클래스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리사이 클래스는 이제 공급업체가 3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2개 업체가 리사이 클래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뭐 한 예로 A라는 업체가 리사이 클래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BCD라는 원료 공급업체가 있는데, 그중 BCD 중에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리사이 클래스 인증을 받아야 A 업체가 리사이 클래스 인증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좀 많은 업체들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이 도입되는 부분이 좀 되게 느려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실제로 리사이 클래스 인증을 지금 취득해서 지금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연도는 이제 4분의 3, 그리고 셋째 연도에서는 100% 리사이클래스 인증을 받아야 되고, 리사이클링 프로세스 모듈에 대해서는 이제 음식물 접촉 시에는 이제 그 오염물을 꼭 제거하는 거 지금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 C를 보면은 이제 유럽이 아닌 나라에서 이제 압출과 그리고 이제 플레이크를 만드는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책임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유럽에 대한 기준이다 보니까 아마 자기들께서 잡아놓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플레이크나 이제 칩을 만드는 업체들은 이 부분이 필수 대상이 아니지만,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게 필수 대상으로 지금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관리된 오답 모델로만 지금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리적 수지 모델에서는 이제 리사이클렛은 적용이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저희가 이제 내년에 행사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3년에 저희도 패키징 포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인증기관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이 패키징에 대한 부분이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챌린지가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다양한 이제 창을 만들어서 이제 패키징에 관련된 종사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이런 발표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어떠한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지를 저희가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행사가 다 성료가 됐고, 아마 여기 계신 이제 김종규 회장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시면서 많은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는 이제 내년 2024년 7월에도 이 관련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혹시 만약 듣게 된다 하시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